자,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자, 박승재TV.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8시까지 하고 있는 TV 방송입니다. 본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노란통 메신저 분들하고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노란통 메신저 분들이 채팅창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나 뭐 질문, 방송 자료,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QR코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해서 QR코드 딱 해가지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나 내용 같은 거 공지 계속 나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송구투자 아침, 저는 김본앤칼리에서 주식을 담당하고 국내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본입니다. 자, 시장이 이런 거 각설하고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뭐가 중요하냐? 시장이 중요하죠. 시장이. 자, 시장이 중요한데 오늘 시장 뭐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예. 자, 먼저 오늘 뭐뭐 할 거냐? 메모장 꺼내야 되겠네요. 오늘 지수 대응 전략. 지수 대응 전략을 짜보자. 짜는데 일정을 먼저 보자. 증시 일정을 보면서 지수 대응 전략 짤 거고, 그 다음에 업종, 종목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증시 일정을 먼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시 일정입니다. 자, 증시 일정인데 여러분, 일단 오늘이 화요일. 저 지금 다크서클 상당히 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날 뭐가 중요해요? 자, 파월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물어보겠죠. 의원들이, 아니 파월 의장, 당신은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축소하려고 합니까? 금리 인상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몇 회 할 겁니까? 네.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관련된 얘기가 우르르 쏟아지겠죠. 거기 이제 보스턴 애틀란타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조지 캔자시티 연은 총재. 자, 연은 총재들이 발언이 다 몰려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지표로는 사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한번 볼까요? 오늘 발표한 지표로는 주요 이벤트는 끝났어요입니다. 지표로서는 어느 정도 주요 이벤트는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표는 끝났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제 발언들이 중요하죠. 위원 연설이 23시에 예정돼 있고, 그쵸?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밀렸네요. 밀려있으면 12일날로 밀렸네요. 자, 그러니까 내일로 밀렸어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청문회 내용하고 이쪽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얘기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금융투자의 매도는 현재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장 초반에 플러스 내다가 뒤로 갈수록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전환한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 자, 투자별 매매 동향 시간대별로 보시죠. 자, 연기금이 회색인데 쭉 잘 가다가 매도했죠. 매도가, 그리고 매도 폭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 매도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건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매수로 돌아온 시점부터 개인이랑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코스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 그냥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다 팔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개인 싸움이에요. 외국 개인 싸움인데 기관이 또 외국인 편이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개인이 코스닥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납품이 좀 심한데 저는 이거 충분히 오버 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버로 더 밀렸다. 원래 이 정도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데 과민 반응에서 더 밀리고 있는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코스피가 밀리는 거에 비해 코스닥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물론 지수가 나중에 올라갈 거면은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수급 동향은 이렇다. 오늘 수급 동향은 200나 뭐 이 정도로 갈 것 같고요. 자, 이런 수급 동향이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금융투자는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3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금융투자가 거의 매도를 주도했죠. 완전히 주도했고 원래 오히려 투신은 샀어요. 연기금이 좀 매도 5천억을 했던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 4조 원이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에서. 자,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지금 하락.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 특히 기관에서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팔고 있죠 지금. 결론적으로 매매 주체들이 결국은 있다. 이 주체들이 파는 이유와 그럼 이 주체들이 언제 파는 걸 그만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이 지금 문제니까 코스닥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사모펀드들이 어차피 이 사모펀드들도 뭐 배당이든 이슈가 됐든 연말 인도 드레싱이 됐든 수익률을 지키려고 하는 게 됐든 그게 다 끝나니까 지금 파고 있는 건데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뭡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률을 이제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서 사모펀드도 매도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연말에 성과평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좀 세게 나오고 있고 그 절정이 뭐다? 자, 기관 순매도 절정이 아마 옵션 만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 바뀌는 거 근데 이거 순식간에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충분히 그거까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수급을 일단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렸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까요? 한번.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결국 2900 보러 가는 거죠. 2900 보러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2900에 지지를 1, 2, 3 세 번째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잠깐 깬 거기 때문에 하루 깨고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2900은. 그럼 충분히 2900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2900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900까지는 현재 거의 다 밀려왔고 지금 섣부르게 종목을 자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종목을 자르는 건 좋지 않다.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반갑습니다. 전략가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다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아무래도 2900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은 좀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코스닥도 지금 거의 다 왔죠. 960포인트 96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960포인트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 2 잠깐 살짝 깨고 올라왔죠. 3 저부터 지지받았던 건 라인이고 자, 이 지지받은 라인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는 960포인트 라인까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목요일까지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로는 좀 괜찮을 확률이 좀 높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제 업종별 전략이 좀 중요하겠죠. 안 가는 업종 미리 자르는 게 중요하고
괜찮은 업종은 좀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 왜냐면 장이 완전히 여기서 꺾인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할 타이밍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종목들 중에 접근해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업종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선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시장 변화 가능성. 여기에 뭐가 있냐? 또 금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 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이때 시장이 변화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안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아직 좀 남아 있죠. 아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제 업종별로 뭘 봐야 되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기차 배터리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데 그나마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인 PNT나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하나기술 같은 장비주들이 오늘 장비주 중에 PNT가 좀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당장은요. 물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눌림이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련주들을 좀 보자면은 뭐 사실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 위에도 뭐 다양한 2차전지 산업 쪽은 다양한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먼저 집중해서 보자면 먼저 소재를 먼저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소재 중에 이제 가장 그나마 조금 나왔던 원래 작년 재작년에 가장 나왔던 부분이 LLF, 에코프로비움인데 둘 다 지금 62동평균선에 지금 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좀 썩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중에 이제 그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나 SKC나 솔로 첨단 소재나 모두 동박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소폭 다 조정받은 6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PNT만 최근에 강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네요. 그리고 PNT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기술 그다음에 동아기업 모두 다 마찬가지로 관련주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좀 한 템포 쉬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2차전지 전기차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한 템포 쉬자. 템토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2차전지 섹터는 좀 그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 하나.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없어요. 셀트리온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은데 관심만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게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왔잖아요. 자사주 매입 결정,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좀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게 흘러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항암제 쪽은 이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뭐 좋은 움직임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제일 좋게 봤던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아찔하게 밀렸죠. 아찔하게.
굳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손절은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매수 패턴 조금 더 보고 뭔가 추가를 할지 손절할지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매수 패턴 그런 사이에 HLB가 원래는 항암제였는데 코로나 치료제 바이러스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회사 가지고 지분 투자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상표 해외 판권 이쪽을 얻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HLB가 올해 좀 영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만약에 현재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면 예, 글로벌 판권은 충분히 많이 뚫릴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HLB까지 요 항암제도 봤고요. 나머지 항암제도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어요. 예,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중에 약간 다른 쪽이긴 하지만 예, 메종 같은 게 심장 쪽이죠. 심장 폰탄 치료제. 근데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예, 바이오 쪽 섹터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뭐가 있냐. 자, 원전 관련주들 있죠. 원전 관련주들. 예, 원전 관련주들인데 이 원전 관련주들이 방심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작아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한데 한전 KPS, 한전기술 모두 다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원전 관련 얘기가 나왔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상한가하고 다르겠죠. 예,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하고 끝나고 이 다음 이거 관련해서 예, 원전 관련주들 얘기 좀 드리고 바로 한번 또 시작할 건데요. 그때 이제 좀 한번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차트상 흐름이 예, 물론 쌍바닥을 찍고 갭매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을 메운다고 봅니다. 두산중공업 못해도 한 요 정도는 갈 수 있다. 예. 22,000원 넘어서는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한전 KPS, 한전기술인데 이 종목들은 정부 정책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은 뭐냐?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어제 이제 얘기했다고 하죠. 보고서 읽다고. 아니, 우수한 거랑 그러니까 원자력을 안 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예.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 한전 KPS,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한전 쪽에서 나온 회사들이니까 별로 이제 크게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전 관련 중에는 대장주 탑픽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한전 KPS, 한전 기술이 이제 사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예, 약간 요렇게 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매도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까지 뭐 일일이 다 이제 제가 신경 쓰기 좀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약바이오까지 한번 예, 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일단 뭐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 좀 이어서 할게요. 이건 정책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당과 야당의 정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아싸리 그냥 야당이 다 괜찮아 버리면 내년에 원전 할 건데, 예. 내년에 원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원전 할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전을 좋겠죠. 근데 어설프게 지금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과연 여당 후보들이 과연 당선되고 나서도 원전을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볼까가 거기에 문제인 거죠.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소형 원자로 지금 뭐 협약하고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원전주 관련주 좀 사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두산중공업을 그래서 사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가 많아서, 잡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나머지 종목들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세했던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세였던 이 섹터가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이쪽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아주 강한 조선 기자재입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는 좋아진다 해놓고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연초부터 지금 지금 수주가 좀 크죠. 수주가 좀 큽니다. 연초부터 수주가 크고,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1월 11일 날 클락슨 리서치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좀 보자면요. 클락슨이 보통 조선 기자재 쪽 전담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미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2020년 309천만 CGT였고요. 근데 지금 2020년에 두 배인 4,664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8년 만에 최고 실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돈이 언제 들어오냐면, 이게 현재 지금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조선 기자재가. 근데 최근 수주 금액이 주가에 반영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선이 일단 상당히 괜찮으면 일단 유가 상승, 당연하죠. 천연가스 상승이 필요한데, 지금 올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 이제 협의를 하는데, 요 사태가 좀 크게 터지면은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경인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는 더욱더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좀 신규 종목을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 이포조선이 있습니다. 오늘 연이틀 좀 조정 받았는데, 현대 이포조선이 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가기 전에 일단 현대 이포조선 쪽에서 먼저 이쪽으로 먼저 좀 집중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포조선은 지금 최근에 봤을 때도 실적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격하게 현재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현대 이포조선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에서 조선 쪽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한가요? CF 있잖아요. CF. 아무것도 없는데 공장 부지를 달라. 정경 회장이 그 내용을 이제 해가지고 CF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런 상당히 좀 신화가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뭐 좋진 않았고요. 좋진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요 정도면 좀 매수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라인대가 한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반등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우조선 해안까지는 볼만해요. 대우조선 해양까지는 볼만한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이제 고개 한번 들어본 상태인데 일단 수주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LNG 추진선 LNG를 연료로 하는 회사 배를 얘기해요. LNG 추진선 실적이 지금 상당히 많죠. 연간 지금 3조 원 넘는 수주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어차피 이거 중국은 LNG도 못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조선 기자재가 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친환경 선박으로 막 밀고 있는지 좀 보자면은 일단 LNG 운반선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해나 탄소 이쪽이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에너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이 선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박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태양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주 계약을 딱 체결하고 LNG 추진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각 배들마다 연료 탱크를 이제 LNG로 쓰고 있고 그러면 LNG 쓰고 있으면 LNG 겉면에 들어가는 보냉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껴있는 상태죠. 껴있는 상태고 혼자서 만들지 않고요. 근데 LNG 추진선만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잘 갈 수 있어서 천연가스 LNG 추진선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가 몰릴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배로 하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는 일단은 신규로 배 발주 나오는 거 이미 도크 다 차 있고 거기에서 또 각종 기자재 관련주 또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LNG 같은 경우는 추진선박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추진선박 연료를 다른 형태로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린다. 지금 수소로 배 만드는 게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수소 선박.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소차로 해서 연료 탱크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소 탱크를 만들어서 그냥 아예 수소로 추진선을 만들겠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천연가스로만 좀 몰렸으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수주를 좀 더 잘하고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제 이 조선 기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목을 좀 얘기드리자면 동성 화인텍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조선주종 좀 밀렸어요. 뉴스 났고 밀렸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라인 11,500원 라인 정도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조선 기자재는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 매맞을 곳이 왔네요. 자 컨텐츠 같은 경우가 가장 실패한 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죠. 수익이 꽤 많이 나는데 그 수익을 모두 다 그냥 지키지 못하고 다 그냥 뱉었어요. 다 뱉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블랙피크가 뭐 올투어 전까지는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그냥 이대로 끌고 갈 건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컨텐츠 초록뱀 미디어가 있죠. 이게 BTS 드라마 뉴스가 딜레이가 되면서 이게 실망감이 좀 많아가지고 좀 초록뱀 미디어도 좀 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주요 라인이 이타했죠. 이타라는 게 2960원인데 저가 여기서 손절을 못했어요.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손절을 이제 좀 잡으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다음 라인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 다음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사실 2700 한 50좀 되거든요. 2750.
요 라인 현재 오늘 걸치고 있는데 그래서 초보인디어가 여기서 반등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지지박닥동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초록뱀 미디어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 추가 매수. 예. 지금 이게 초록뱀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좀 뜨고 있었던 게 이제 NFT 뭐 관련해서였거든요. 근데 초록뱀 미디어가 싸이월드 쪽을 좀 집중해서 싸이월드가 대실망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주가는 더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컨텐츠는 이걸로 좀 맞물이 하고요. 컨텐츠로는 솔직히 뭐 위즈 스튜디오 덱스터 이쪽이랑 드라마 제작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뭐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능력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이 콘텐츠 같은 회사 이런 데가 좋거든요. 드라마 제작 잘하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요런 회사들 좀 각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끝났죠. 이쪽은 다 끝났고 엔터 컨텐츠 엔터 끝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현재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하죠. 셀트리온 강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합니다. 3사 합병 이슈 때문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지금 뒤로 갈수록 지금 지수가 힘을 내고 있어요. 지금 뒤로 갈수록 힘을 내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봅시다. 힘을 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또 힘을 많이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수가 뒤로 갈수록 현재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현재 약간 바뀌었다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양봉 나온 게 좀 중요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양봉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업종별로 현재 보고 있는 게 현재 이러고 이제 반도체를 보면 되는데 자, 반도체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입니다. 정말 뜨거웠죠.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했죠.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셀트리온이나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대형주를 좀 봐야 된다. 왜냐면 대형주가 매도가 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가 지금 중소형주에 몰려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형주는 좀 볼만하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우리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한번 봐보시죠. 뭘 보려고 하냐면요. 업종별 투자자별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대형주로 다 몰려 있고요. 개인은 대형주로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주구장창 뭐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제 누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가 매매 주체고 우리가 얘네들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소형주만 볼 수 없잖아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으로 중소형주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뭐 권하는 바는 아니고요. 일단 요 내용들 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소 배가 아니라 수소 선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LNG 추진선에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됐죠. LNG 추진선은 이제 수소로 만든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원래 천연가스가 다 퍼주자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천연가스 퍼지진 않 천연가스로만 다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연가스로 쓰지 않고 수소 선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반도체 이익이라서 반도체 원래 넘어갔죠. 자, 반도체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되 추가적으로 더 볼 수도 있어요. 더 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얘기를 좀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도체 하기 전에 잠깐만 한 템포 끊어갈게요. 한 템포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좀 종목도 있고 지금 20분이잖아요. 동시효과니까 동시효과 잠깐 코멘트 좀 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IT 수업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 IT 수업 잘 안 하니까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이제 기판 관련주인데 반도체 기판 관련주였는데 사실 기판 관련주에서 종목 하나가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하나 나갔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기판 관련주 중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현재 지금 기판 관련주로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뭐 그렇게 지금 잘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나름 선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판 관련주 중에 덕산 하이메탈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나가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덕산 하이메탈 공략을 좀 살짝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 나머지 섹터를 좀 볼게요. 반도체 나머지들을 보면 ENF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늘 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죠. ENF 테크놀로지 이제 반등 구간에 있는 거고요. 자 PSK 제가 이걸 좀 수익을 좀 오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오래 가져가지 못했어요. 어제 이제 수익 실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항상 이 PSK랑 같이 하고 있었던 이 MC넥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밀렸는데 MC넥스는 지금 밑에서 도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도한 건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매도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IT 소부장을 보자면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가 있는데 자, 파인테크닉스는 현재 견조하게 흐름으로 현재 지금 따라와주고 있어요. 오늘이 좀 3% 밀려서 그렇지 한 이틀 동안 최근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다. 파인테크닉스는 끝까지 한번 우리 같이 가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내부 힌지 만드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내부 힌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부 힌지는 거의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독과점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가 상당히 좀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러브콜을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 전방위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요거는 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일단 IT 스톱 못 가기 때문에도 있어요. IT 투탑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 중에는 부품사 중에 파인테크닉스 현재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매수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안 되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시세가 꽤 나왔는데 덕산 하이메탈만 지금 현재 좀 시세가 안 나왔어요.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시세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가 좀 중요하죠. 과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이수페타시스 기판 관련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를 했었죠. 시그네틱스를 했었고 이 시그네틱스가 좀 더 올라주긴 했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시그네틱스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덕산의 메탈이 밀릴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시그네틱스하고 덕산의 메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은 덕산의 메탈 뭐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주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자 어차피 지수가 안 가면 반도체는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가야 반도체를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여행 면세 카지노
네, 이렇게 안 써지죠? 이쪽 세트는 한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롯데강화 개발인데, 롯데강화 개발이 그래도 쌍바닥을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정도 좀만 지나면 이동평균선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지금 결단이 나올 것 같죠? 예. 롯데강화 개발, 그 다음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조만간 자리 잡고 다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간 약세, 예, 약간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을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자, 이거 문자를 못 보냈네요. 예, 첫 번째 5% 추가 매수인 거. 예. 문자를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따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업종 메타버스나 이쪽 업종을 볼 건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나 이쪽에서 더 이상 이제 쉽게 시세가 빵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대신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배터리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이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장비나 제품이나 반도체 이쪽 만드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메타버스도 XR기기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도 오늘 반도체 관련된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일부 PSK는 양보합이고 강보합이고 ENF 테크놀로지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을 한번 쭉 봤는데요. 업종을 쭉 봤는데, 자, 신규적으로 우리가 좀 괜찮게 봐야 될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우리가 지금 1월 11일이죠. 1월 11일인데 현재 1월 10일 날 이제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밀리는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해서 주식시장 많이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2008년에 비하면 뭐 크게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 밀린 거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막 주식은 너무 위험한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예, 이제 여행면에서 카지노 이쪽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 그래서 좀 이쪽을 좀 보자. 근데 이게 바로 보기엔 좀 그래요. 롯데관계말이나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엄청 많잖아요.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은데 여기서 섣불리 들어가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돌려 나올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나올 때 볼 거고요. 자, 메타버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XR 기기가 좀 하드웨어 쪽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을 좀 보유 종목이 많은 업종별로 좀 해봤는데 물론 메리츠 화재나 나머지 뭐 메리츠 화재 그다음 은행 뭐 이쪽 수익이 더 낮지만 그쪽은 이제 다 제한했어요. 그쪽에서는 물론 그쪽에 수익이 이제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주 하나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쪽 물론 안 좋을 전망이지만 그 중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최근에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도 밀릴 때 볼만한 종목들인데, 이건 칼날을 받기는 좀 쉽진 않죠. 칼날 받기 쉽지 않은데, 이 종지세비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도 있냐면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하신 분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투자했으면 웬만하면 이거 수익 났을 텐데 이상할 때 투자를 했나 보죠. 자, 일단 그런 상태고요. 그 동기세비케임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그나마 좀 덜 올랐던 것들 따지고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있고,
소재 2차전지 반도체 소재인데 그 나머지 종목들은 뭐 딱히 평이합니다. 평이해서 저희가 이제 보유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매드팩토를 얘기 안 드렸네요. 아까 얘기하면서 제약바이오. 매드팩토도 매드팩토 홀딩입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좀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뭔가 계약 딜이 나오는지 계약 딜 나오면 바로 급등이에요. 바로 급등이니까 계약 딜이 나오지 안 나올지 이제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 오늘 멘트 계속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거 매일 아침에 만날 때 뭔가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제일 좀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한 번씩 짚어보는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유 종목이 워낙에 좀 요즘에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안 됐던 거 왜 안 됐는지 그다음 대응 어떻게 했는지 각 종목별로 좀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송이 한 46분째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오늘 장 마감했죠. 장 마감했는데 중요한 건 목요일 금요일 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쪽까지는 지나가야 시장이 좀 돌려세울 거다. 자 그때 시장이 돌려세울 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금 비중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주식 비중을 다시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어제까지 이제 좀 줄여놨는데 오늘부터는 좀 약간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재철 본부장이었고요. 자 다음 주 이번 주 목금에 한번 시장 바뀌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요일날 웃는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요즘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 좀 뵀으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자 저도 많이 웃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TV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장 마감했는데 뭐 안 좋아서 뭐 어쩔 수 없네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빠빠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